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의 진짜 전문가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는 주식진 고소얄전의 최성환입니다. 박서입니다. 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백지우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혁신 성장팀 연구원으로 계신데 네. 그러면은 뭐 스몰캡을 위주로 분석하시는 일을 하시는지. 네네. 네. 스몰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 뭐 특히 주요하게 보시는 섹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작년에는 소프트웨어 쪽을 주로 봤었고, 제가 보안 관련 뭐 지니어스 같은 기업들로 이닛을 했었고, 올해는 주로 이제 바이오텍이나 아니면 의료기기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22년도에 이제 신한투자증권에 입사하셨는데, 네. 이니시에이션은 뭐 그러면 RA를 한 1년 정도 하신 건가요? RA 겸 그때는 이제 네. 종목 하나씩만 좀 작성을 했고, 본격적으로 인덱스 리포트라고 하는 롱 리포트를 쓴 거는 작년에, 네, 그거 2023년에. 롱 리포트도 뭐 혼자서 다 네네, 하신 걸로. 그거는. 요즘에 이제 AI가 많이 뭐 일상화가 되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사이버 보안 쪽도 상당히 투자가 많이 돼야 될 거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GPT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이제 뭐 시범 사업 같이 이렇게 기억 기능을 넣었다가 메모리 기능을 넣었다가 지금 잠깐 빠져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이런 기능들이 앞으로 추가됐었을 때 사이버 보안 쪽 시장은 상당히 곽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너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맞아요. 지난해 보고서 쓰고도 많이 안 올랐었죠, 보안 업체들이. 거의 안 올랐었고 네. 정말 모두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 아니냐라고 네. 하는데, 여전히 한국 기업들은 너무나도 파편화돼 있고 좀 단일화된 미국 같은 글로벌 기업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기업이 올라야 될지도 이제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서 보안 기업들이 성장하기 좀 어려운 환경이긴 하나 그래도 여전히 성장성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좀 인식이 바뀌어야지 좀 사이버 보안 쪽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거의 내수 베이스의 산업이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성장성에 한계가 있다. 여전히 그냥 YOY 잘 나와봤자 5% 성장하는 기업이다. 이런 인식이 강한데, 그거를 뚫고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완전히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미국 같은 시장은 진출하기 어려우니까 동남아 같은 시장을 개척을 하거나 네. 이런 기업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실적 성장세를 보여준다면은 좀 투자자들의 인식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백지우 연구원을 모신 이유는 2023년도에 전체 애널리스트 대상 수익률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제 고점 수익률 분야에서 탑5 5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이 자리에 모셨고요. 이 데이터들은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고점 수익률이라고 하는 걸 저희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고점 수익률은 보고서를 딱 발간했었을 때 백지우 연구원님이 쓰신 보고서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고객들이 딱 바로 샀었을 때 평균적으로 그날에 5.91% 정도가 이제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지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굉장한 지표다. 숫자인데요. 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제 전체 보고서가 그렇지만 이제 한 8개 정도 했었는데, 이제 그것들은 아까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이제 이니시에이션이 뭐 초반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중반 정도에 네.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고서가 8개 정도였었지만, 올해는 이제 많이 쓰실 거죠. 그쵸, 그쵸. 네, 올해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보고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제가 신한에 와서 쓴 것 중에는 휴비츠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네. 네, 네. 아무래도 의료기기 쪽 보다 보니까 네. 같이 봤었는데, 여기가 구강 스캐너를 출시를 한다는 모멘텀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치과에 이제 들어가는 네, 장비죠. 맞아요. 네. 그거가 이제 새로 출시를 한다고 해서 진짜 기대감을 많이 받던 종목이었는데, 출시를 한다 하고 한 3개월이 계속 밀려가지고 네. 이제 많은 투자자들의 전화를 받았던 그런 종목이었어서 조금 네.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러나 모멘텀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LNK 바이오도 보고서를 쓰시고 네네.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데, 최근에 이제 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 기업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 이제 수출 데이터가 뭐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 쪽 경기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좀 꺾이는 경향성이 있었는데, 이 LNK 바이오는 이제 척추 임플란트 네, 하는 맞아요. 회사죠. 네. 네. 네.
근데 여전히 척추 수술 수요는 좀 이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뭐 1분기나 작년 4분기에는 많이 못 받았었던 게 이제 네. 2분기나 하반기로 많이 밀리면서 오히려 하반기쯤에는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오고 실적도 QOQ로 많이 네.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무슨 이슈가 있었나요? 뭐 해외 쪽에서? 수출 데이터가 좀 적게 나오는 이유가? 단순히 경기 부진이었다고는 하는데요. 이제 네. 뭐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좀 그 예전 시즌에 있던 제품들이 조금 안 팔린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조금 4분기 때부터 부진했지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료기기 쪽을 커버를 계속 하셨으면 네. 요번에 이제 키메스라고 해서 의료기기 박람회가 네, 있었던 네. 걸로 아는데 거기도 갔다 오셨나요? 네, 이번 주말에 다녀왔는데 주말에 있었어요? 네, 이제 어떠셨어요? 아나운서님은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뭐 클래시스에서 나오는 이런 슈링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미용기기. 그런 미용 네. 의료기기에 굉장히 진심이어가지고 네, 소비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많이 탐방 여기서 그게 다 미팅을 의료기기로 해보고, 들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미용 의료기기로 아, 들어가면서 그런 쪽 보면서 이제 더 실적 상승 모멘텀이 있겠다. 뭐 네. 신제품도 많이 출시가 예정되어 있구나. 미용기기 이런 쪽에. 것들 네. 보고 왔습니다. 미용기기가 지금 뭐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미국 같은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건가요? 중국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쪽을 타겟을 하는 경우가 많고 네. 오히려 내수 쪽도 굉장히 활발하게 마케팅을 하면서 좀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판매량이 많이 네네네. 늘고 있다. 네. 네, 제가 보고서를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신한투자증권에서 스몰캡 섹터, 스몰캡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은 이렇게 팀으로 보고서를 많이 쓰시는 네네. 것 같던데 뭐 회사 정책이 좀 그런가요? 아니면은 최근에는 막 뎁스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테마로 대응을 하는 것을 조금 좋아하는 하우스인데 네. 이게 한 명이서 대응을 하다 보면은 이제 테마 다 꺾이고 나서 레포트를 낸다던가 이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네 네. 명이 한 번에 그 테마에 집중을 해가지고 뭐 종목 10개 정도를 붙여서 내고 그리고 스몰캡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베스트 애널리스트 산정을 할 때도 팀 단위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네. 레포트도 팀으로 나가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뭐 한경에서 주최하는 2022년도, 23년도에 네네. 베스트 애널리스트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백주 연구원에 대해서 인물 탐구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관심 갖고 있는 투자 아이디어와 종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